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채권의 입장에서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 줄로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은 더 강해질 긴축 전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예상보다 강했던 경제 지표와 6월 FOMC에서 연준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최종금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현재 시장은 더 강한 긴축에 대한 전망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기간물별로 상이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을 만기별로 구분해 보면은 단기물, 장기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단기물은 확실히 통화정책 경로 상향 조정에 맞춰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단기물 금리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긴축 경로가 강해지는 것 자체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더 강한 긴축이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 둔화 흐름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장기물 금리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채권 시장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주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화요일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었는데요. 6월 FOMC를 앞두고 스킵과 퍼즈라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목이 더 집중되는 지표였습니다. 발표 결과는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플러스 4%로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3.6% 기록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도했습니다. 시장 금리도 예상치를 하회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면서 잠깐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주목받았고 결국 장기간 높은 물가 레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를 고려하면은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도 충분히 많은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에 로우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그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원자재 중심으로 헤드라인 안정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시장은 이후 경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변동성 높은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5%에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화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금리 역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주목하면서 금리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는 이번 주에 목요일 새벽에 발표됐던 6월 FOMC인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주목할 내용은 FOMC 직후에 발표되는 성명서 그리고 분기별로 발표되는 SEP라는 경제 전망 보고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개 중에서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가 가장 임팩트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예고한 대로 동결했지만은 6월달 SEP에서 추가 긴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금년도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기존 0.4에서 1%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1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경기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PCE 전망치 같은 경우는 유지됐지만은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고용시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경직적인 서비스 물가의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의 기준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전도표 같은 경우는 금년 말에 5.6%로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추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 강한 긴축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했다라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를 유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점도표 상향 조정에도 10년 이상의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장기물 금리의 상승을 제한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가 중소은행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등 약한 고리로 언급되는 리스크의 유발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FOMC 당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강세, S&P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은 지역은행을 추종하는 KR이나 IAT 같은 ETF들은 2에서 3%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중소은행 영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상향 조정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레벨 자체는 많이 높아졌지만은 하반기 침체의 가능성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를 보시면은 2분기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1% 후반으로 추정 중입니다. 현재 S&P 전망치를 기준으로 격산해 보면은 연준에서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3, 4분기 역성장을 해야지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4.1%를 제시했는데 이 4.1%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신규 고용자 수가 50만 명 정도 감소해야지 달성 가능한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침체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물과 다르게 상승 압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초장기물의 강세로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금리 방향성까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시장 금리는 지금처럼 베어 플랫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베어 플랫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금리 상방 압력은 나타나겠지만은 장기물보다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기별로 긴축의 내용을 각자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 국면이 계속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OMC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5.5%랑 연내 동결을 반영했었는데요. 그러나 연준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5.75%까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추가 긴축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을 더 키워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흐름을 고려해 볼 때 7월 말까지도 고용지표나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시장 금리는 7월달 25bp 인상이 좀 더 강화되면서 연준에서 제시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좀 더 반영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축소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그런 움직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